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디자인 수업 진행을 맡은 디자인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모바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알아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세 번째에 있는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자, 모바일 앱 디자인 과정을 알기 위해서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먼저 배우신 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신 후 자, 네 번째에 있는 웹사이트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펴보시면서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 내용의 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모바일 디자인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세 번째,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와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그 차이를 이해한다. 네 번째, UX 디자인과 모바일 디자인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여섯 번째, 사용자에게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그 해결안을 고민해본다. 자,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할 내용과 그리고 그 활동을 해야 할 실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바일 디자인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자, 우리가 모바일 디자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디자인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모바일 앱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될까요?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을까요? 자,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의 구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그리고 UI적인 구분을 위해서 모바일 앱의 종류를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바일 웹, 그리고 웹 앱, 그러니까 웹사이트 기반의 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자, 이게 웹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앱인 것 같기도 하면서 중간자적인 입장의 앱을 하이브리드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네이티브 앱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생부터 앱인 네이티브 앱.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디자인을 우리가 모바일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본격적으로 모바일 디자인의 특징과 장단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어요. 모바일 웹과 웹 앱은 웹사이트 기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앱은 웹과 앱의 중간자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네이티브 앱은 태생부터 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장단점들, 특징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모바일 웹입니다.
자, 일단 웹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자, 웹사이트죠. 웹사이트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이 됩니다. 브라우저에 URL이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지만 개발 기간이 짧고 업데이트나 수정 변경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죠. HTML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앱에 비해서 상당히 짧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웹 앱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앱의 경우도 모바일 웹과 마찬가지로 웹페이지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분명하죠. 모바일 웹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웹앱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우리 스프링보드에 다운로드 받은 그 앱 아이콘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 웹사이트를 그대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마트폰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죠? 웹사이트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것을 앱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카메라라던가 음성 검색 같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고 기능상의 제약이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웹 앱의 단점을 보완한 것을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합니다. 웹 앱의 단점이 뭐죠?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기능상의 제약이 많다라는 것이었죠. 자, 하이브리드 앱은 웹의 속성도 있고 이렇게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의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중간자적인 입장을 하이브리드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앱입니다. 웹 앱과 하이브리드 앱의 단점들이 보완된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그런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은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저가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극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면서 모바일 디자인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바일 웹사이트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PC 버전의 웹사이트입니다. 자, 이런 PC 버전의 웹사이트를 모바일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많은 내용이 찌그러지면서 보기에 안 좋겠죠. 그리고 크기도 너무 조그맣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에 알맞은 그리고 모바일에서 우리가 사용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을 추려서 메인 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모바일 웹사이트입니다. 자, 왼쪽이 데스크탑 버전의 웹사이트, 오른쪽이 바로 모바일 버전의 웹사이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웹 앱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데스크탑용 웹사이트의 화면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스프링보드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접속을 한 웹 앱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모바일 웹사이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내용은 같지만 웹사이트라고 하는 내용은 같지만 이것은 엄연히 앱이라고 하는 틀 속의 웹사이트의 내용을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이브리드 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사례로 나와 있는데요. 구글닷컴과 다음.넷입니다. 자, 이런 그 사이트들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모바일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아이콘들이 생성이 되죠. 자, 이런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웹앱과 하이브리드 앱의 UI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 이 마이크 아이콘, 자, 다음에서도 마이크 아이콘, 그리고 우측에 그 다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화 걸기라던가 그 다음에 GPS 기반의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웹사이트에 존재하는 컨텐츠가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음성 인터페이스, 그리고 GPS 기반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이브리드 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앱입니다. 자, 태생부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프링보드에 이런 앱 아이콘들이 다운로드 받아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을 하는 애플리케이션들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바일 웹과 웹앱에서 봤던 그런 컨텐츠들이 있나요? 그런 많은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기능을 주로 다루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UI적으로도 심플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기능 위주로 UI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UI를 구분을 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모바일 디자인 종류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바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바일 디자인인데 왜 UX 프로세스를 먼저 알아볼까요? 모바일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UI와 UX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모바일 디자인의 프로세스에는 UX 프로세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UX 프로세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발산과 수렴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산과 수렴의 반복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되어 있다, 반복되어 있다라는 그런 패턴, 이것이 바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패턴입니다. UX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발산과 수렴의 반복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안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바일 그 프로세스에서도 이러한 UX 프로세스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까 살펴본 UX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7단계로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디에이션 과정, 그리고 두 번째 디파인, 세 번째 리서치, 네 번째 모델링 과정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까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UX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는 많은 그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산이 된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추리고 정의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가 하나의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리서치를 바탕으로 많은 정보들을 조사를 하고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모델링 과정에서 다양하게 수집한 그런 정보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들을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정의를 하시게 된 후에 다섯 번째 단계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구조 설계, 화면 설계 이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설계된 내용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UX 과정에서요, UX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업무에 따라서 팀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팀 업무 분담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전에 그 4단계까지가 UX 프로세스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UX 과정 중에 자, 3단계까지가 as-is 분석이라고 해서 주로 리서치라던가 분석을 담당 업무로 하는 팀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4단계부터 모델링 과정부터는 to-be 설계 구현이라고 해서 설계와 구현을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be 설계 구현 쪽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분석팀에서 하는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석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협업을 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 리서치에 해당하는 뭐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각 과정별 수행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에이션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발산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보라는 것은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된 정보, 많은 정보, 발산된 정보들은 그대로 로우 데이터로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이러한 정보들을 정의를 하는 두 번째 단계,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리서치 단계입니다. 자, 이 리서치 단계에서는 환경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그리고 벤치마킹, 경쟁사 분석, 트렌드 조사, 필드 트립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 리서치에서 수집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수렴을 하는
단계가 바로 모델링 단계입니다. 앞에서 그 여러 가지 분석된 내용들을 가지고 뭐 UX 패턴을 정의를 해본다던가 어피니티 모델링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의 니즈들을 정의를 해본다던가 퍼소나 모델링, 모바일 앱 컨셉을 정의를 한다던가 그것들을 통해서 모바일 앱 기능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계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5번째 단계가 구체적인 설계 구현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4번째 단계 모델링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컨셉이라던가 방향성을 여기서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모아놓은 그런 분석된 내용,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방향성, 컨셉을 정의를 하게 된다면 그 컨셉과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은 바로 5번째 단계인 IA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구조라던가 메뉴 구조 같은 거, 그리고 플로우 차트라던가 그 주요 메뉴 구성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화면 설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6번째 단계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나서 바로 개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 직전에 이 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통해서 이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니즈,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또다시 사용자 리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정보로 다시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설계 구현으로 진행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수정 보완이 됐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개발로 GUI 디자인이라던가 개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를 공부를 하시면서 앞서 배우신 앱 제작 프로세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달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다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 계획 수립, 두 번째, 분석, 세 번째, 콘텐츠 설계,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다섯 번째, 디자인, 여섯 번째, 개발 제작, 일곱 번째, 테스트, 런칭,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앱 제작 프로세스와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후반부의 설계 구현 쪽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그 분석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수행 업무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앱 제작 프로세스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실 겁니다. 각 프로세스별 수행 업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겠죠? 자,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반적인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요. 업무 정의, 업무 분장, 산출물 확정, 스케줄 정의, 환경 및 팀워크 구축, 개발 프로세스 구축. 자,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프로젝트가 들어가기 전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진행하게 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웹사이트 기획 업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분석 단계입니다. 자, 제가 앱 제작 프로세스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분석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앱 제작 프로세스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UX 프로세스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했었죠. 자, 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자가 모바일을 들고 이동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특정 그 앱에서 어떠한 기능을 요구를 하는지 니즈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정 상황 속에서 사용자의 니즈,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환경과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안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UX 프로세스가 앱 개발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웹사이트 제작 프로세스에서는 그런 기능들보다는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사용자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고 그 배치를 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UX 프로세스보다는 그런 정보 설계를 위한 그런 정보 수집, 분석, 리서치 이런 것들을 위주로 분석 단계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게 되는 내용들은요, 정보 수집, 그리고 환경 요구 분석, 사용자 요구 분석, 로그 분석, 컨텐츠 분석, 유저빌리티 테스트, 이렇게 비슷하게는 내용이 채워져 있지만 대부분 데스크 리서치 위주로 그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컨텐츠 설계, 수행 업무는 컨텐츠 프로듀싱, 컨텐츠 설계 등이 진행이 되고요. 네 번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단계에서는 구조 설계, 항해 설계, 화면 설계, UI 설계, 레이블링 설계 등의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는 컨셉 설정, 시안 설정, 스타일 확정, 템플릿 제작, 디자인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섯 번째 단계에서 개발, 제작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단계에서 개발, 제작이 완료가 되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뭐가 잘못되어진 것은 없는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런칭을 하기 직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사용자 매뉴얼과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고 사이트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학습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와 그리고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 자,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를 배우기 위해서 UX 디자인 프로세스와 웹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셨죠. 자, 모바일 디자인의 종류에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모바일 웹과 웹앱에 해당하는 포지션, 그리고 웹과 앱의 중간자적인 입장인 하이브리드 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그 네이티브 앱.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형태는 네이티브 앱이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왜 배운다고 했죠? 이러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UI적인 특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웹 기반은 정보 설계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레이아웃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기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게 한두 가지 정도의 기능을 사용자가 그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UI가 유도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앱은요, 웹의 성격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과 그리고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UX 프로세스가 모바일 앱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7단계로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이디에이션, 디파인, 리서치, 모델링 과정이 발산과 수렴의 반복의 패턴으로 그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설계 구현, 모델링 과정부터 IA, 프로토타입 과정을 거쳐서 GUI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수업 내용은 마무리를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실습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별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만드실 애플리케이션의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무턱대고 주제를 정하시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발산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주제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주제와 관련한 카테고리의 앱을 좀 조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가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지 그 주제 결정 이유를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게 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오시게 되면은 실습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앱을 주제로 정할까 좀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오셔서 조원들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시는 수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어떤 내용들로 토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려 가시면서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웹사이트 제작할 때 마인드맵을 그렸던 어떤 사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이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본인들이 어떤 패턴을 좀 만드셔서 어떤 특정 상황이라던가 타겟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하신 후에 그들의 문제점들을 좀 발산을 하는 그런 토론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토론 작업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요거 이제 마인드맵은 이제 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은 이렇게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마인드맵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엑스마인드 툴은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해주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3주차에는 모바일 UI UX 디자인 용어 및 패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